안녕하세요. 손그림 일러스트 강사 박현진입니다. 네, 오늘 시간에는요, 저희가 지금까지 배워온 캐릭터 일러스트들을요, 좀 스티커처럼 활용할 수 있는 라벨지 위에 그려서 스티커로 딱 붙이는 것까지 한번 같이 해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왜 라벨지를 쓰느냐? 왜 스티커를 쓰느냐? 왜겠어요? 저희가 손그림을 그려놓은 것들을 저희 일상생활 속에서 좀 활용하기 위해서죠. 다이어리 꾸미기 좋아하시는 분들이나 노트 필기나 어떤 기록이나 가계부라든지 가계부 기록이라든지 여행 일기 기록하시는 거라든지 그런 거 즐기시는 분들께 굉장히 유용한 오늘 그런 시간 아닐까 싶네요. 그리고 그런 것뿐만 아니고 사실 집에 어린 아이가 있으시다면 자녀가 있으신 분들이라면 동물 그림 카드 같은 거 제가 직접 만들어 줄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거 전체적으로 다 살려면은 좀 비싸기도 하고요. 그리고 아이와 같이 그림을 그려보시고 그 같이 그려본 그림을 스티커로 내가 활용한다면 더 의미 있는 그런 그림, 손그림, 일러스트, 카드 이런 거 만드실 수 있겠죠? 다양하게 활용이 되기 때문에 저와 함께 오늘 어떤 식으로 스티커로 활용이 되는지 제가 간단히 정말 간단한 설명 드리고 재미나게 동물이나 사람 캐릭터 그려서 스티커로 활용하는 것까지 한번 보여드릴게요. 아까 앞서 설명드린 대로 라벨지라는 종이가 있어요. 네,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 제가 초반에 재료 설명해드릴 때도 한번 보여드린 적 있죠. 이 라벨지 자체가 이렇게 칸이 잘려져서 파는 라벨지들이 있어요. 그거 말고요. 그냥 A4 사이즈로 그냥 통으로 이런 그냥 라벨지를 가위로 잘라서 반 정도 사이즈로 이렇게 잘라놓은 거거든요. 얘는 크라프트 라벨지고요. 얘는 그냥 일반 저희가 사무용품으로 살 수 있는 그런 일반 화이트 라벨지입니다. 얘네들 뒤쪽 보시면은 이제 이 뒤에 붙어 있는 이 종이를 떼시면 얘네가 접착면이 떨어지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스티커처럼 활용할 때는 저도 다이어리에 수제 스티커 만들어서 쓸 때 이 라벨지를 많이 활용을 하고요. 혹시라도 라벨지가 없으신 분들은 그냥 일반 자투리 종이, 그냥 일반 종이에다가 그림 그리셔서요. 가위로 오리신 다음에 걔를 딱풀이나 양면 테이프 같은 걸로 붙이셔도 상관없어요. 상관은 없지만 만약에 라벨지를 하신다면 이렇게 칸이 나눠져 있는 거 말고 그냥 이렇게 A4 사이즈로 사셔서 그것을 제가 반 자른 거예요. A4 사이즈를 반 자르고 그리고 이것도 크다. 내가 다이어리에 껴서 들고 다닐 건데 이것도 크다 하시면 이걸 반도 반 접어서 칼로 오려가지고 휴대하기 좋은 사이즈로 해서 들고 다니시면서 활용하셔도 되고요. 아니면 이렇게 그림 그릴 때만 꺼내서 쓰셔도 되고요. 자, 드로잉북 위에다 저희가 지금까지 동물이랑 사람 캐릭터들 막 그려봤잖아요. 얘네들 이번에 라벨지에 한번 그려볼게요. 라벨지에 그림을 그릴 때는 좋은 점이 저희가 이게 종이 자체가 사실 얇거든요. 얘네가 좀 뒤에 접착면이 있는 것 뿐이지 종이는 굉장히 얇은 재질이에요. 그렇지만 두꺼운 매직이나 마카 같은 걸로 컬러링을 해도 뒷면 번짐을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는 거. 그런 게 좀 좋죠. 한번 그림을 한번 그려볼게요. 저희가 큼직하게 잘라서 써야 하기 때문에 네임펜으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귀여운 저희가 가위로 또 오려서 활용을 할 거기 때문에 너무 복잡한 형태보다는 좀 심플한 형태로 해서 스티커처럼 활용하시는 게 좋겠죠? 자, 항상 제가 동물 캐릭터 그리면은 많이 그리는 강아지와 고양이, 토끼 등 뭐 이렇게 한번 그려볼게요. 동물의 얼굴 형태 먼저 잡아주시고 그 다음에 부수적인 부분 그려준다. 귀가 이렇게 된 걸 보니까 강아지 같죠? 네, 이제는 아마 아실 거예요. 제가 뭘 그리려고 하는지 안 봐도 훤히 아실 거예요. 그래서 그리고 이렇게 코 부분엔 좀 더 강하게 매직으로 그려주시고 저희 동물 캐릭터 많이 그려봤잖아요. 그 연습을 하시면서 본인 스타일로 좀 굳어진 어떤 그런 스타일로 한번 그려보시면 될 것 같아요. 저랑 똑같지 않아도 되고요. 본인이 연습을 하다 보니까 동물이든 사람이든 캐릭터 그릴 때 약간 이렇게 그려진다 하는 자기만의 스타일이 있으실 거예요. 그거대로 편안하게 그려보세요. 어차피 나만의 손그림이기 때문에 네, 이렇게 귀엽게 혓바닥도 살짝 아유 귀여워라 강아지 동네에 있는 얼룩 강아지처럼
얼굴과 몸까지 한번 그려볼까요? 몸도 한번 그려줄게요. 이렇게 목줄 살짝 매고 다리를 앞다리를 이렇게 모으고 앉아있는 형태로 한번 그려보겠습니다. 앞다리 먼저 그려주시고요. 뒷다리 이렇게 강아지들 앉아있는 자세 있잖아요. 뒤쪽을 좀 탁 튀어나오게 그려줬어요. 다리를 모아서 근육이 튀어나온 형태를 그냥 이렇게 단순하게 묘사해 주는 거죠. 그리고 그 뒤로 강아지의 귀여운 꼬랑지까지 이렇게. 그리고 몸 부분은 생략해 주셔도 돼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저희가 오려서 그러니까 내가 만약에 동물 카드로 만들 건지 아니면은 뭐 어떤 글이 써 있는 노트에 그냥 꾸미기용으로 할 건지에 따라서 물론 그 용도에 따라서 그림이 달라지겠죠. 근데 우선 저는 내가 좋아하는 동물들을 다양하게 그려놓고 걔를 그냥 스티커처럼 딱딱딱딱 붙여서 설명, 글씨, 손글씨 같이 접목시킬 거예요. 저는 그런 의도이기 때문에 한 이 정도로 귀여운 강아지 하나 그려주고 또 마찬가지로 강아지가 있으면 빠질 수 없는 고양이도 하나 귀 크게 해서 이렇게 귀도 크게 눈도 크게 고양이도 사실 눈 이렇게 뾰족 동그랗게 해도 되지만 약간 고양이의 그 날카로운 눈매를 좀 표현해 주고자 이렇게 그냥 해주는 거고요. 고양이도 본인이 그리고 싶은 스타일대로 그리시면 될 것 같아요. 좀 더 귀여운 스타일이 좋으신 분들은 동그랗게 눈도 좀 동그랗게 그려주시고 저처럼 약간 그런 고양이의 날렵함도 묘사해주고 싶으신 분들은 이렇게 눈매를 좀 날카롭게 그리고 입도 살짝 고양이는 좀 웃고 있는 형태로 수염 부분은 그냥 생략해도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 고양이도 목에 방울을 하고 있는 형태로 한번 그려볼게요. 애완묘처럼요. 그리고 얘도 유연한 자세로 앉아있는 형태로 이렇게 엉덩이 부분 뒤에 뒷다리가 웅크려 앉아있는 형태인 거죠. 동물도 이렇게 앉아있는 형태 보시면요. 엉덩이 부분 이렇게 볼록하게 동그랗게 표현이 돼요. 긴 꼬랑지도 약간 이렇게 얼굴 위로 해서 골려서 이렇게 그렇죠? 고양이의 포인트는 말씀드렸었죠. 쫑긋한 뾰족한 귀와 이런 눈매 또는 이런 긴 꼬리 이런 거 포인트로 스티커로 저희가 쓰더라도 내가 그리려고 하는 동물의 포인트는 딱딱 묘사를 해준다. 그런 것들은 복습하듯이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리고 빠질 수 없는 또 제가 너무 좋아하는 토끼. 자 제가 지금 사실 좀 마음대로 그리고 있잖아요. 그죠? 구도 없이 얘를 어차피 잘라낼 거라서 그런 건데요. 가위질하기 좀 편하시려면요. 간격이 너무 붙으면 안 돼요. 간격을 좀 떨어뜨리셔서 이거보다 더 떨어뜨리셔도 되는데 우선 저는 좀 옹기종기 모여있는 형태로 그려보고 있어요. 이렇게 토끼의 귀여운 긴 귀와 눈과 코까지 코 그리고 이렇게 귀여운 인중 부분 그려주고 토끼는 얼굴만 2개 그려줄게요. 얼굴만 옆에 하나 더 손 가는 대로 쭉쭉쭉 제가 지금 좀 단순한 형태로 그리고 있잖아요. 얘를 좀 복잡하게 그리셔도 그거는 상관없는데요. 저희가 이제 시중에서 판매되는 그런 스티커들도 보시면 아시겠지만 좀 외곽선이 이렇게 좀 진한 선으로 따져 있고 좀 컬러들이 좀 심플하거나 또는 알록달록한 그런 단순한 형태의 스티커들이 되게 많은 사랑을 받고 있어요. 그 이유가 있는 것 같아요. 왜냐면 그 그림 개체를 하나 떼서 어딘가 붙였을 때 좀 탁 눈에 들어왔으면 좋겠기 때문에 그런 제품들이 더 많이 나오고 많이 사랑받고 있지 않나. 그래서 스티커로 그릴 때는 저도 은은한 느낌의 그림을 넣을 때도 있지만 좀 더 이렇게 강렬하게 탁 튈 수 있게 이렇게 펜으로 외곽선 강조하면서 그려주고 있거든요. 이것뿐만 아니고 좀 귀여운 사람 얼굴들도 한번 몇 개 그려볼게요. 이쪽에 동물을 그려줬지만
사람도 한번 저희가 같이 연습을 했었던 대로 귀여운 캐릭터를 하나. 앞머리는 저희가 올 블랙으로 칠해주는 게 더 이쁠 것 같아서 이렇게 일자로, 네, 일자로 해줬고요. 그 다음에 뒤에 머리까지 둥글게 이렇게 해주고, 뒤로 리본 크게 해주고, 약간 이런 형태의 머리 있죠? 위로 하나로 딱 묶은 형태. 좀 여자 아이들이 이런 머리 많이 하는데, 자, 이렇게 귀엽게 형태 해줄게요. 자, 제가 대충 이렇게 한 이유는 여기 부분을 이런 붓펜 있잖아요. 붓펜이나 매직 같은 걸로 칠해줄 거라서 이렇게 한 거예요. 자, 여기 머리 부분 제가 지금 보이시나요? 종이 이렇게 돌리는 거. 제가 그려놓은 형태에서 칠하기 쉬운 형태로 살짝 돌려주는 거죠. 드로잉 북은 크기 때문에 그게 돌리기가 쉽지 않은데 이렇게 라벨지에 그릴 때는 이런 게 좀 편하죠. 그래서 붓펜으로 글씨만 쓰는 게 아니에요. 이런 컬러링도 가능하다. 이렇게 해주면 사실 저희가 매직이나 네임펜으로 막 계속 착착착착 이렇게 할 필요가 없죠. 붓펜 자체에서 나오는 이 검정 먹 부분으로 이렇게 내가 어둡게 칠하고 싶은 부분을 전체적으로 칠해주면 엄청 쉽게 칠해지기도 하고요. 표현도 잘 되고요. 이렇게 솔리드하게 블랙으로 칠해줄 경우에는 저는 이렇게 붓펜도 활용을 해준다는 거. 물감 쓰지 않아도 되고 이렇게 붓처럼 활용도 할 수 있어서 굉장히 많이 써요. 캘리 쓰는데도 많이 쓰시겠지만 저는 그림 그릴 때 이렇게 컬러링 하는데 쓴다. 이렇게 도구들은 그림 도구나 이런 어떤 문구 용품들 어떻게 보면 사실 내가 쓰기 나름인 거잖아요. 라벨지도 사실 프린트해서 오려서 쓰는 그런 형태지만 여기에 직접 이렇게 그림을 그릴 수도 있는 거고요. 일상생활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소재를 가지고 손 그림을 즐겨보는 거니까 이렇게 머리를 좀 진하게 칠해줬어요. 그리고 나서 요 캐릭터의 앙증맞은 눈도 큼지막하게 양쪽으로 머리를 위로 탁 묶여준 거 보니까 어린아이 같죠? 여자 어린아이. 성인들이 이렇게 머리를 묶진 않으니까요. 그렇다면 얘를 그 어린 연령대로 맞춰서 이목구비도 좀 눈 크고 코는 생략해줘도 되겠죠? 생략해줘도 되고 아니면 표시한다면 눈과 눈 사이에 가깝게끔 제가 그때 말씀드렸죠? 비율 눈과 눈 사이 요 귀와 귀 사이 여기 요 선상 안에 같이 코가 표현이 되면 더 귀엽게 표현이 된다. 연령대가 낮아진다. 말씀드린 적 있어요. 네, 이렇게 해주고 옷 부분도 다 그릴 필요 없고요. 그냥 내가 상체 부분에 조금만 묘사하겠다 하는 부분까지만 이렇게 약간 망토를 입은 듯한 형태를 한번 해볼게요. 제가 그냥 마음대로 그리는 거니까요. 이렇게 이 정도까지만 표현해줘도 너무 귀여운 소녀로 형성이 됐죠? 사람 캐릭터 하나만 더 그려볼까요? 여자 캐릭터가 있으면 남자 캐릭터도 하나 그려줄게요. 요 옆쪽으로 좀 간격을 좀 띄워서요. 자르기 쉽게 이렇게 이 남자 캐릭터도 얼굴 정면으로 바라보는 형태를 그려주고 마찬가지로 앞머리 일자 얘랑 제가 세트처럼 그려줄 거기 때문에 머리 부분은 그렇다면 붓펜으로 검정색으로 솔리드하게 칠해줄 거라는 거 아시겠죠 이제? 대충 보시면 아이고 근데 머리가 너무 커졌네요. 괜찮아요. 여자 캐릭터가 머리가 더 작은 게 낫죠. 네, 이렇게 해주고 상체도 한 요 정도까지만 묘사를 해준 다음에 머리 똑같이 마찬가지로 붓펜이나 어떤 좀 검정색 잉크펜들 두꺼운 종류 있어요. 매직이나 아니면 뭐 캘리펜에 좀 심이 두꺼운 거 있어요. 뭐 5mm 정도 되는 것들 그런 것들 이용하셔서 전체적으로 색감 더 칠해주시면요. 펜으로 계속해서 왔다 갔다 하시면서 칠하지 않으셔도 되고 물론 색연필이나 크레파스나 채색 도구 사용하셔도 돼요. 근데 이제 좀 저는 선명하게 좀 뭐랄까 외곽선이 강조된 그렇게 좀 선명하고 펜으로 전체적으로 그림을 다 마무리하고 싶어서 이렇게 활용을 하는 거고요.
분명히 말씀드렸지만 그림을 그리는데 어떤 도구들을 쓰는 것도 본인이 쓰는 노하우대로 내가 자주 쓰는 방법대로 그냥 하시면 돼요. 그리고 다른 사람이 또는 이런 저 같은 어떤 강사가 이렇게 쓰는 걸 보시면서 아, 얘를 이렇게도 쓸 수 있구나 정도로 이렇게 아시면 될 것 같아요. 자기가 쓰는 그런 모든 방법을 바꾸실 필요는 없어요. 이렇게 그냥 귀여운 바가지 머리로 해주고 요 남자 캐릭터도 마찬가지로 어린 친구로 그릴 거기 때문에 여기 큰 눈과 그죠? 귀와 귀 사이에 큰 눈과 이렇게 큼지막한 눈과 그다음에 남자애니까 눈썹도 조금 진하게 해줄게요. 그리고 코는 연령대가 어려 보이게 하기 위해서 눈과 눈 사이에 그 선상에 있게끔 얘도 마찬가지로 들창코 이렇게 해주시고 웃고 있는 거, 씩 웃고 있는 형태로 그려줄게요. 이빨을 드러내며 씩 웃고 있는 익살스러운 표정으로 어울리죠? 자, 이렇게 캐릭터 그려놓고요. 여기에 이제 컬러감을 살짝만 얹어주시는 거죠. 저희가 스티커로 쓸 건데 흑백으로 쓸 게 아니라면 컬러감이 좀 들어가면 이쁘겠죠? 강아지 같은 경우도 좀 선명하게 컬러링을 해주기 위해서 유성 색연필을 이용해서 컬러링을 해볼게요. 강아지 바둑이 느낌으로 귀 부분과 양쪽 귀와 살짝 몸에 얼룩 정도만 칠해주면 예쁠 것 같아요. 전체적으로 다 안 칠하고 만약에 컬러링을 다 한다면 이 톤과 좀 어울릴 만한 색으로 강아지의 이 전체적인 몸도 다 컬러링 해주시는 게 좋죠. 지금 여기 얼룩 부분 빼고 나머지 공간을 요 연한 색으로 처음 귀를 칠한 것보다 좀 연한 색으로 컬러링을 해줄게요. 마카나 이런 거 활용하셔도 돼요. 사실 라벨지에다 할 때는 마카로 컬러링 하시는 게 더 쉬울 수도 있어요. 편하거든요. 근데 그게 좀 익숙치 않으신 분들은 이제 저와 계속 색연필로 그림을 즐겨주셨기 때문에 같이 계속 색연필로 즐겨주셔도 좋고요. 자, 이렇게 해주고 여기 눈 얼룩 부분은 여기 눈 부분은 살짝 남겨두고 이렇게 그 얼룩 부분을 귀와 함께 진하게 해줄게요. 여기 눈 주변으로 살짝 원 하나 그려주고 살짝 띄어서 칠하는 거 보이시죠? 그러니까 이렇게까지 왜 이렇게 해주냐면요. 이걸 안 해도 상관없는데 이렇게 해줘야 눈이 좀 잘 보여요. 여기를 이게 좀 진한 색으로 검정색 옆으로 막 칠해버리면 사실 눈이 좀 짝짝이처럼 보일 수가 있거든요. 짝짝이처럼 보이기도 하고 좀 어두워서 잘 보이지도 않고요. 이 검정색 눈이. 그래서 이렇게 해주는 거고요. 다 그러진 않으셔도 돼요. 그냥 바로 칠하셔도 됩니다. 그리고 여기 몸 부분도 약간 동네 바둑이 느낌으로 여기 발끝 부분만 하얗게 남길까요? 귀엽게. 그렇게 해주시고 내가 그려놓은 외곽선 안쪽으로 이렇게 알록달록하게 색연필 이용해서 칠해주시고요. 꼬리 부분에 살짝 얼룩, 등 부분에 살짝 보이는 얼룩 이 정도만 해주시면 귀여운 바둑이 되죠. 그리고 저희가 목걸이를 칠했었기 때문에 목걸이 부분에도 컬러를 좀 넣어줄게요. 눈에 띄게끔 레드 계열로 빨간색 목걸이를 하고 있는 형태로 해줬어요. 그리고 여기 혓바닥 부분도 살짝 메롱 하고 있는 이 혀 부분도 살짝 빨간색으로 이렇게 해줬고요. 여기에 이따가 귀엽게 볼터치도 넣어줄 건데요. 전체적으로 다 한꺼번에 넣겠습니다. 그 다음에 고양이는 어떤 컬러로 할까 생각을 하다가 저는 전반 고양이는 막 너무 컬러가 강하게 들어간 건 안 예쁘더라고요. 제 개인적으로. 그래서 그냥 항상 늘 하던 대로 약간 분홍색 계열로 고양이의 몸에 살짝 줄무늬를 넣어주는 것 정도로 해서요. 하얀색으로 표현을 해볼게요. 자, 이렇게 해주고 고양이의 줄무늬를 펜으로 안 해줬지만 이렇게 임의로 제가 해줄 수 있죠. 우리가 많이 그려봤기 때문에.
그리고 여기 등 부분에도 살짝 이렇게 해주시고 꼬리에도 이렇게. 자, 이제 이런 고양이나 강아지 그리는 거는 아마 다들 정말 잘 그리실 수 있으실 것 같아요. 저와 많이 그려보셔서. 자, 그렇게 해주시고 얘도 목에 방울을 달고 있는데 이 방울도 좀 색깔이 튀어야 되니까 노란색으로 좀 진하게 이렇게 컬러를 넣어줄게요. 그리고 오렌지로 한 번 더 좀 진하게. 자, 이렇게 해주신 후에 여기 목 부분에 이 방울을 달고 있는 이 목 부분도 좀 색이 좀 튀었으면 좋겠어요. 그렇다면 노란색이랑 비슷한 컬러보다는 좀 보색이 될 수 있는 그린 계열이나 보라색 계열이나 약간 이런 것들로 목에 딱 이렇게 해주시면 표현이 되죠. 목줄에도 작은 공간이지만 컬러감이 느껴지고. 자, 여기 토끼에도 저희가 지난번에도 같이 해봤지만 색상으로 약간 성별 묘사해 줄 수 있다고 그때 말씀드렸었죠. 그 부분을 마찬가지로 약간 에메랄드 색깔 계열로는 이 토끼 귀를 파란색으로 칠해줬어요. 자, 이것만 봐도 제가 얘를 남자로 수컷으로 표현을 했다라는 거 느껴지시죠? 그냥 이렇게 느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이렇게 해주시고 그냥 이 정도만. 토끼도 하얀 토끼니까요. 네, 이렇게 해주시고 이 색깔 이거 등김에 볼터치를 살짝 넣어줄 건데요. 너무 많이 해주실 필요도 없고 살짝만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이렇게 토끼 옆에 눈 옆쪽으로 살짝 또는 볼 중간으로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이렇게 해주시고 그리고 이제 캐릭터들 저희가 블랙으로 거의 다 그냥 칠해버렸기 때문에 사실 더 컬러링을 많이 할 필요는 없는데요. 좀 더 포인트 컬러링이 되게끔 요 소녀는 빨간색 리본끈 그리고 망토 부분 여기 입 부분에도 빨간색이 들어가야겠죠. 그리고 망토 부분에도 이렇게 빨간색을 넣어줄게요. 레드로 이렇게 귀엽게 머리를 하나로 묶은 소녀로 인상. 그죠? 한 가지 컬러로만 그냥 컬러링이 다 되죠. 외곽선을 저희가 강조해서 그려줬기 때문에 컬러를 다양하게 쓰지 않더라도 이렇게 선명하고 예쁘게 표현이 됩니다. 자, 이렇게 해주시고 이 남자 캐릭터도 하늘색 계통으로 사실 이 색상이 남자색, 여자색 이거는 그냥 선입견인 것 같아요. 사실은. 근데 그래도 좀 더 상징적으로 하는 거기 때문에 이렇게 하는 거지 본인이 좋아하시는 컬러로 즐기셔도 돼요. 사실 색상에 남자색, 여자색은 없죠. 하지만 그냥 저희는 평균적으로 이렇게 그냥 표현해 주는 거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오해하지 마시고요. 네, 이렇게 해주시고 이 캐릭터들도 귀엽게 볼터치 살짝 살려서 이렇게 볼 쪽으로도 해주시고 이 남자 캐릭터도 볼터치는 같이 이렇게 해줬죠. 자, 이제 얘를 가위로 잘라줄 거예요. 저희가 가위도 준비를 했습니다. 자, 라벨즈는 이 상태에서 전체적으로 해서 이렇게 가위질 하시려고 그러면 힘들어요. 아마 많이 잘라보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그래서 내가 쓰려고 하는 그 어느 정도 위치를 대략적으로 이렇게 좀 짤막짤막하게 잘라 놓으시고요. 그러니까 러프하게 자르시는 거죠. 대략적으로 잘라 놓을게요. 이렇게 내가 쓰려고 하는 그 부분을 다듬기 직전 단계로 이렇게 좀 러프하게 잘라 주실게요. 이렇게. 그리고 이 소녀도 라벨지가 아깝지만 이렇게 그냥 잘라 넣겠습니다. 남는 라벨지도 짜투리를 쓰면 되니까요. 이렇게 우선 전체적으로 러프하게 잘라 주시고 이제 내가 쓰려고 하는 그 캐릭터를 가위로 잘 오려 주시는 거죠. 자, 그 외곽선에 바짝 대서 자르셔도 상관없는데요. 저는 약간 외곽선을 이렇게 띄워서 간격을 좀 두고 자르는 걸 좋아해요. 왜냐면은 잘못 자르면 외곽선에 바짝 대서 자르다 보면은 그 안쪽으로 잘릴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은 스케치한 부분에 구멍이 생기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약간 배경을 하얀 부분을 간격을 두고 그러니까 온전하게 이 그림 스케치를 건들지 않기 위해서 이렇게 자르는 거죠. 네, 이렇게 그냥 종이를 이렇게 돌려가면서요. 가위를 많이 움직이시는 게 아니에요. 그냥 종이를 돌려가면서 이렇게 귀엽게 잘라냈어요. 너무 귀엽죠?
지금 잘 안 보이시면 색깔이 좀 있는 크라프트지 위에 올려서 보여드릴게요. 자, 이런 식으로 지금 잘라낸 거예요. 그쵸? 귀엽죠? 내가 좋아라 하는 동물과 사람 캐릭터를 그려서 예쁘게 스티커로 활용할 수 있는 거죠. 자, 얘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좀 손에 맞는 가위로 자르세요. 종이 이제 사실 저 어릴 때만 해도 종이 접기나 이런 색종이로 뭐 만들고 하는 것들이 좀 많이들 많이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좀 TV에서도 그런 걸 많이 하기도 했었고, 근데 요즘 어린 학생들은 따로 배우지 않으면 잘 할 기회가 없는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또 가위 같은 것도 이런 것도 많이 안 해보신 분들은 손도 많이 굳으셨을 거고 하실 때 그림 이렇게 가위질하는 손은 그냥 좀 가만히 있고요. 요 왼쪽으로 잡고 있는 요쪽에서 손을 이렇게 돌려주시면 돼요. 내가 자르려고 하는 형태대로. 그리고 저처럼 꼭 이렇게 완전 바짝 그림에 가깝게 자르지 않으셔도 되고요. 그냥 좀 둥글둥글하게 그냥 자르셔도 돼요. 전체적으로. 자, 이렇게 여기 귀여운 고양이도 또 하나 들어왔죠? 너무 귀엽지 않나요? 이렇게만 잘라놔도 귀엽네요. 그리고 여기 토끼들도 전체적으로 그 외곽선을 따라서 이렇게 따라서 귀 부분 살짝만 여기 안쪽까지 들어갈 필요도 없어요. 그냥 살짝만 이렇게 따라서 조심조심 가위질을 해서 잘라주시고요. 자, 이렇게 남은 쪽은 이렇게 어디다 붙일지 뭐 대략적으로 구성하셔도 되고 아니면 우선 그냥 스티커로 만들어 놓고 나중에 쓸 때 그냥 활용하셔도 되고요. 저는 다이어리 같은 거 꾸미는 걸 좋아해서요. 많이 기록하는 걸 굉장히 좋아하기 때문에 뭐 제 블로그에 자주 와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제가 수제 스티커를 항상 이렇게 만들어서 제 다이어리에다 항상 붙이거든요. 그러니까 따로 시중에서 판매하고 있는 그런 비싼 스티커를 살 필요가 없어요. 이렇게 라벨지만 여러 장 갖고 있으면 내가 손그림을 그릴 수 있기 때문에 그렇죠? 나만의 손그림으로 내가 필요로 하는 그런 그림을 찾아서 살 필요 없이 내가 직접 그리고 쓰면 되니까요. 이렇게 이거 활용하시다 보면 이거 좀 익숙해지시면 굉장히 활용도가 높아요. 사업장을 갖고 계신 분들도 뭐 프린트해서 벽에다 많이 붙여 놓으시잖아요. 뭐 예를 들면 뭐 화장실이나 뭐 세면기 앞이나 뭐 그러니까 그런 경고 문구 같은 것들도 본인이 직접 사실 쓸 수 있는데 안 예쁘니까 인터넷에서 돌아다니는 그림들 무단으로 쓰시거나 그러신 분들 많으시죠? 아니면은 문구점에 아예 나와 있는 그런 거 돈 지불하시고 사서 붙여놓으시는 분들 많으신데 이런 거 직접 한두 개 정도만 그림도 그리실 수 있고 글씨도 쓰실 수 있으면 이렇게 활용하실 수 있겠죠. 경고 문구 같은 것도 이렇게 해서 캐릭터도 이렇게 배경이 약간 하얗게 있으니까 좀 더 이쁘게 잘리는 것 같아요. 그래 그냥 하얀 종이에 붙일 땐 사실 상관없는데요. 만약에 이렇게 좀 어두운 종이에 붙인다면 좀 더 그 그림에 가깝게 잘라주시면 되겠고요. 그냥 하얀색 종이에 붙이시는 거면 사실 둥글둥글하게 그냥 큼직하게 잘리셔도 상관없어요. 그거는 본인이 어디에다 쓸 건지를 좀 생각하시면서 유념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 정도로 빙글빙글 돌려가면서 캐릭터 스티커 완성. 짠. 어렵지 않죠? 저희가 그냥 라벨지 남은 것들은 아깝지만 그냥 버리고요. 네, 이렇게 귀엽게 캐릭터 스티커처럼 만들어서 붙여주면 돼요. 자, 얘네들 뒤에 라벨지 보이시죠? 여기 코팅지 이 부분 보이시죠? 여기를 벗겨내면은 끈끈이가 나오거든요. 자, 이 중에 하나 해볼게요. 고양이 뒤에 그리고 여기가 이렇게 바로 손으로 이렇게 해서 떼는데 잘 안 떼진다 하신다면 커터칼 같은 거 있잖아요. 커터칼 같은 걸로 살짝 칼집을 내셔서 벗기시면 돼요. 여기를 살짝 옆에 이렇게 톡톡 건들면 여기가 벌어지거든요. 그러면 이렇게 벗겨지는 거 보이시죠? 네, 이렇게 벗겨지면 얘는 버리시면 되고요. 이 고양이 그림을 내가 원하는 위치에다가 이렇게 붙이시는 거예요.
스티커처럼. 그쵸? 이런 식으로 붙이셔서 활용하실 수 있겠죠. 이게 저는 지금 보이게끔 하려고 이렇게 크라프트지 위에 올렸지만 제가 노트 해놓은 어떤 노트 한 부분이라든지 아니면 내가 만들어 놓은 레시피 카드 아니면 또 엽서 아니면 그림 카드로 만들려고 하는 그런 카드 프레임에다가 내가 그려놓은 그림들 딱딱딱딱 붙여주시면 되겠죠. 자, 그리고 저희가 드로잉북에다가 연습을 했었던 그림들 있잖아요. 걔네들 그냥 일반 종이에 그린 그 그림도요. 이렇게 스티커처럼 잘라주시는 거예요. 잘라서 마스킹 테이프 같은 걸로 붙이셔도 되고요. 살짝. 또는 양면 테이프 같은 거 있죠. 양면 테이프 같은 걸로 활용해서 붙이셔도 상관없어요. 자, 지금 색연필로 그린 그림도 그 외곽선을 전반적으로 따서 이렇게 해주니까 스티커처럼 얘네들도 활용할 수 있겠죠? 그죠? 라벨지가 없다라고 하신다면 이런 일반 종이 저희가 쓰다 남은 그런 자투리 종이들 오려가지고 이렇게 충분히 활용 가능하다. 그리고 라벨지가 있다면 그냥 그 라벨지 위에다가 직접 뭐 프린트 하실 필요도 없고요. 내가 직접 펜으로 그림을 그려서 이런 귀여운 사람 캐릭터, 동물 캐릭터 스티커들 이렇게 만들 수 있다. 그렇죠? 너무너무 귀엽죠? 네, 이런 이제 시중에서 판매되고 있는 그런 스티커들도 너무 요즘에 물가가 너무 올라서 많이 비싸더라고요. 저 때만 해도 몇백 원이면 샀었는데 요즘엔 막 그냥 캐릭터 스티커 좀만 많이 뭉쳐져 있는 것만 한 3천 얼마, 4천 얼마 마음에 드는 거 막 몇 개 고르면 몇만 원이 훌쩍 넘어요. 그럴 때 아쉽잖아요. 저희가 계속 꾸미는 건 좋아하고 이런 스티커도 쓰고 싶고 그럴 때 이렇게 직접 내가 그린 그림으로 또는 엄마가 그려주신 그림으로 이렇게 활용할 수 있는 거죠. 저희가 손그림을 배워서 이런 식으로 다양하게 활용할 수 있다는 거 꼭 알려드리고 싶었어요. 그림을 좋아하시는 분들이라면 한 번쯤 라벨지나 자투리 중에 그림을 그리셔서 그 그림 개체대로 오려가지고 스티커처럼도 활용하시고 아니면 그냥 마스킹 테이프나 양면 테이프 등으로 붙이셔서 그냥 그 하나 자체로 오너먼트처럼 활용을 하셔도 좋을 것 같아요. 네, 저희가 지금까지 그려본 그런 다양한 캐릭터 그림들 연습 삼아서 라벨지에도 한번 그려보시면서 예쁘게 저의 일상생활 속에서도 활용할 수 있게끔 예쁘게 꾸미시는 요소로 적극 활용해보는 시간도 꼭 가져보셨으면 합니다. 네, 오늘도 너무 수고 많으셨고요. 다음 시간에 더 재미난 일러스트로 제가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